이 영상에 언급되는 부동산 MGM에 관한 컨텐츠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 및 공인중개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싼 값에 사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이제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도 일치 단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전원주택은 지금 공급이 과다해서 할인 분양이 도래했으니 투자 가치로 지금 구입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월세로 살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서 떨어진 가격에 구입하시는 게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인생 한 번 사는 거 모든 걸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투자 관점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지금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건 짐을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말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굳이 구입하셔야 한다면 꽂히면 구입하셔야죠.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돈 주고 전원주택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전원주택을 구입하셔야겠다면 당연히 싸게 사셔야겠죠. 그래서 그 싸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전원주택은 분양 승인 절차가 없어요. 사용 승인 절차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국가 개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 승인, 다른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그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 승인을 이제 국토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다른 집합건물이나 이제 그 공동주택이요. 분양 승인을 올렸는데 국토부가 봐서 얘네들이 너무 대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반려를 때립니다. 당연히 니네 너무 많이 남겨 먹네. 안 돼 하고 돌려보내요. 그걸 분양 승인이라 그러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그도 껴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반려 먹으면 최소한 2개월 이상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반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신청을 하고 적절하게 승인이 나요. 물론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는 절대 분양 승인이 날 수 없는 가격에도 공동주택이 분양 승인이 나서 약간의 구설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전원주택이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국가 개입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 승인은 뭐냐면 준공검사예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설 같은 게 인입 같은 게 잘 되어 있는가, 얘네가 도면대로 잘 만들었는가, 그런 것만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오케이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분양가가 프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분양가가 프리하지 않죠. 올린 그대로 분양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분양가를 깎는다거나 할인 분양이라는 게 나중에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원주택은 그런 거 없다. 모든 게 없다. 국가 개입이 없다. 분양가가 프리합니다. 이 부분 이제 생각해 두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부동산의 MG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굉장히 번화한 곳에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임대료나 각종 인건비 이런 거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과연 한 달에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 그 유지를 하고 자기의 급여 가져가는 돈이 되겠죠. 300~400이라도 가져가려면 도대체 몇 건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모든 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적법한 국가에서 정해놓은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일부 모르죠. 다수 일부 그건 생각하시는 부분은 생각하시고요. 꽤 상당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중개수수료 외에 MGM으로 사실은 먹고 사세요. 중개수수료로는 사무실 굴리는 돈 나가면 땡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쫄쫄 굶느냐? 아니죠. MGM이라는 걸 봤으면 MGM이란 뭐냐? 인적 용역의 대가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추가 소개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규 분양 현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셨다가 그 부동산에서 그 물건 괜찮아요 하고 이제 뭐 어디 가서 근데 뭐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뭐 상담 팀장님이 있는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님을 꽂아요. 꽂았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시행 5월 대행 그냥 분양업자라고 하겠습니다. 분양업자들은 이 부동산에 MGM 수수료를 제공을 합니다. MGM 수수료는 신규 분양일 경우에 보통 영업 수수료의 30%에서 40%. 만약에 아파트라고 얘기를 들면 뭐 분양 영업사원 거기 직원 수수료가 팀에 300만 원이다. 그럼 팀장 100만 원, 직원 200만 원이면 MGM 수수료는 2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 200은 누가 주느냐? 직원이 100을 던져주고요. 회사에서 100을 보태줘서 200만 원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작게 잡은 보수적인 금액이고요. 아파트 그러니까 인기 좀 있는 아파트 얘기예요. 인기 좀 없는 아파트가 되면 늘어나고요. 오피스텔이 되면 늘어나고요. 점점 늘어나다가 이 MGM이 가장 큰 금액이 제일 큰 애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맞췄습니다. 빌라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 뭐 이런 거 그리고 전원주택 전원주택 그리고 타운하우스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기본이 팀의 영업직원 떨어지는 팀에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면 부동산 MGM은 적게 잡으셔도 400만 원이 되겠다. 그렇죠? 4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 신규 분양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회사 이 분양 영업직원은 왜 MGM을 이 공인중개사한테 줄까요? 그렇죠. 자기가 다 먹고 싶을 텐데. 근데 분양 직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렇죠. 손님을 잘 설득시켜 놨는데 보통 손님들은 가계약을 하거나 가계약 직전의 손님들은 인근 부동산에 꼭 들어가셔서 저 물건 어때요? 하고 꼭 물어보시죠. 그죠? 근데 이 부동산에서 그러면 자기의 계약을 그쵸 방에 해살 놓는 걸 제일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랜드 오픈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말로는 오픈하기 전에 오픈하기 한 2주 전에 사전 영업이라고 합니다. 사전 영업을 해요. 그 사전 영업은 뭘 하느냐? 이 영업 직원들이 현장 주변에 부동산들, 공인중개사 부동산들을 전부 다 돕니다. 전부 다 돌아요. 그러면서 제발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뭐 커피 믹스도 갖다 놓고 선물도 주면서 그런 영업을 합니다. 근데 맨입에 그렇죠. 커피 믹스 때문에 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 커피 믹스 받아먹고 후진 물건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돈. 그때 제안하는 게 이 부동산 MGM입니다.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 그 분양 회사에서 어차피 직원들한테 시킨 거죠. 제안을 해요. 손님을 꽂아주셔서 그 손님이 계약을 하면 당신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MGM입니다. 굉장히 패단이 많아요. 그래서 청약 현장에서도 그 청약 현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 그 삐끼 아주머니 들어와서 전화번호 따려고 그리고 주소 적고 안간힘을 쓰시는 뭐 동의 거기에 체크 사인하게 안간힘 쓰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분들 일당 12만 원이나 받으시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 아주머니들. 그걸 왜 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사에다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내 손님이다 라고 올려서 그 손님이 계약했을 때 당연히 청약 현장이니까 그 모델하우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약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MGM이란 돈이 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MGM이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MGM이 제일 센 물건들입니다. 잘 팔기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가 세겠죠. 그래서 MGM은 이런 것이다.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MGM이 뭐 니네들 왜 국가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 말고 이런 걸 더 받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탈법이나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적법한 거예요. 이 MGM이 회사에서 예를 들면 그 시행사에서 MGM을 그 부동산 사업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면 부가세 10% 더해서 주고 이 사람은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해가지고 국세청에다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서는 MGM에 대해서
당연히 합법적이니까 인정을 해서 세무 처리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이렇게 10% 내는 부가세 처리를 하기 싫어서 밑에 부동산 실장님 업무 보조원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3.3% 저 시행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만들죠. 좀 간사한 방법입니다. 이건 나중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폐단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MGM 자체는 합법입니다. 폐단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분양가 프리. 분양가가 프리합니다. 그리고 MGM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분양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부동산에서 내 계약을 깨트릴까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작은 전원주택 분양매매 시장에서 여러분은 슈퍼캅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미칠듯이 공급이 되어 있고 지금 금매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전원주택 검색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전원주택이 어떤가? 전원주택 체험기 이딴 게 안 나오고 전원주택 영업 영상만 쭈루루루 나올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렇죠. 슈퍼캅이고 그러면 그 영상들은 아닌 영상들도 있겠죠. 자기 지역에 자기가 길 갈고 닦아온 자기 지역에서 직접 물건을 수주해서 공인 중개 수수료만 받으시고 그렇게 선량하게 영상을 올리신 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많이 올리시는 분들 보세요. 지역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선량하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죠. 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손님이 전화를 하면 여기 신규 분양 현장에 있는 분양 영업사원한테 여러분을 꽂아드리고 계약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MGM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현장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굳이 말리는데 꽂히시는 게 신규 분양 현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장들 다 신규 분양 현장들 땅, 토지, 분양 토지 싼 게 850, 비싸면 1300. 그냥 1000만원으로 수수료를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000만원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분양팀에서 가져가는 게 600만, 400만이 되겠죠. 만약에 다이렉트로 가셨어요. 부동산을 끼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분양 영업직원은 여러분이 계약하면 적어도 1000만원. 그러면은 간단하게 리베이트를 리베이트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으로 이거를 받으시는 건 선착순 선물이라던가 시행사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게 처리가 아주 매우 간단하게 쉽게 가능하니까 전혀 거리 끼실 필요 없어요. 1000만원 1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요구하시면 될까? 이건 여러분의 말빨과 담력에 달린 얘기겠죠. 제 생각에는 300 정도 던지시면 당연히 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런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현장에 있는 그 분양 상담사 분들은 나이 드신 좀 말이 하기 그렇지만 도심에 있는 핫한 현장들에서 좀 도태되신 분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여자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약간 좀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많이들 앉아 계시죠. 그런 분들 300 여러분한테 하더라도 700이 들어오는데 물론 이 중에 팀장한테 한 250 주고 그쵸 본인은 한 450 가져가겠지만 450을 쉽게 포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다 그러면 한 300 정도 요구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끼셨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1000만원 중에 600만원 분양팀이 가져가고 400만이 이제 부동산에서 가져가는 MGM이 되겠죠. 그럼 400만 중에 간단하죠. 한 200, 반반 하자. 반반입니다. 아주 공정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공정하고 공정한 딜입니다. 그러면 200 정도 던지시면 그 부동산도 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규 분양 현장, 미분양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존 주택 급매다. 집주인이 직접 내놨어요. 집주인이나 다이렉트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게 하시고 제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이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이 이제 중간에 껴있겠죠. 당연합니다. 부동산이 껴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여러분한테 제일은 저건 급매인데 얼마예요? 라고 하는 얼마가 진짜 집주인과 하는 그 거래 계약인가?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집주인한테는 분명히 집주인한테는
얼마까지만 받아주세요. 더 받으면 네 거. 일 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딱 보셔가지고 눈치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 계약이다 그럼 뭐 한 3분의 1 그쵸. 아까도 신규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렉트일 땐 한 3분의 1 정도 요구하시면 되고요. 한 달이 건넜다 그러시면 2분의 1 정도 요구하는 게 이 부동산 바닥의 암묵적인 룰입니다. 네, 그쵸. 손님을 소개시켜 줬을 때 네, 암묵적인 룰 되겠습니다. 다이렉트일 땐 3분의 1 한 달이 건너면 2분의 1 한 달이 또 건너면 그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쯤 되겠죠. 이러면 좀 재미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영업 직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네, 공인중개사의 방해, 해살. 그래서 분양 영업 직원은 피 같은 자기들의 수수료를 MGM으로 공인중개사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분양 영업 직원한테 한 짓을 여러분은 공인중개사한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한 달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액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작금 전원주택 분양매매 시장에서 여러분은 슈퍼갑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 집주인이 다이렉트로 내려온 경우 두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다이렉트로 여러분과 컨택이 된 경우와 또 하나 공인중개사분을 거치셨는데 그 공인중개사분이 보기 드문 자기 지역만 잘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중개수수료만 받으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중개사일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네, 적으면 200, 많으면 450 정도까지 깎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분양팀 수수료가 1000만 원일 때 제일 최소로 잡은 금액이 이거고요. 당연히 악성 현장은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뭡니까? 1500, 1800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가는 이 금액들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취득을 하신다 그래도 뭐 각종 그 분양 전원주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각종 여러 가지 짜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적게 잡으면 다 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3천 들어가시고 많이 들어가면 4천, 5천 뭐 럭셔리하게 난 전원주택인데 뭐 화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추가 금액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신데 이럴 때 네,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커질 수도 있는 그 여러분의 말빨과 담력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는 금액이 도움이 되면 네, 약간이라도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방법이 뭐 사람에 따라서 갑질이냐, 그죠? 갑질이냐, 저 사람들의 저 처지를 이용해서 네, 갑질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양 영업직원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피해의식을 갖고 있듯이 이 공인중개사분들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오면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분양 승인을 받는 물건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걷다 대고 뭐 그 영업직원의 안타까운 처지를 이용해서 가격을 깎는다거나 상품권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갑질이 되겠죠. 그렇죠. 그건 갑질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만 받는 물건이 국가에서 뭐 이런 방법 어떻게 뭐 제재를 가해서 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거쳐서 나온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가격은 그냥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꼴리는 대로 나온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에 이런 과도한 수수료가 묻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딜을 하는 게 갑질인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굳이 당연히 권하진 않아요. 전원주택 지금 하시는 거 절대로 권하진 않는데 월세 사시다가 당연히 1년 후에 떨어진 가격으로 사시는 게 좋겠지만 당장 꽂히셔서 내가 당장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네,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석 잘 보내시고요.